안녕하세요, 글로벌 모터즈 육동준입니다. 이번 시승할 차는 포드 레인저 와일드 트랙입니다. 미국에 비할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픽업 트럭 시장이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소비자들의 인식이 바뀌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수입 픽업 트럭은 지금 보고 계시는 레인저 모델과 쉐보레에서 나오는 콜로라도, 그리고 GMC에서 나오는 시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프에서 나오는 글래디에이터가 있습니다. 모두 성격이 조금씩 다르고요. 그리고 차체 크기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도 겹쳐지는 부분이 있다면 포드 레인저와 쉐보레 콜로라도가 같은 체격으로 고객층을 나눠 먹는 차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포드 레인저가 업그레이드를 시도하면서 가격이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가격에서 일단 경쟁이 좀 힘든 상황입니다. 포드 쪽에서는 그만큼 더 많은 기능들을 집어넣었다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뭐가 어떻게 크게 달라졌고 좋아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드 레인저는 미국 본토의 픽업 트럭 대명사 포드 F 시리즈와도 이야기가 엮입니다. 과거 1948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 이야기는 좀 길어지니까 여기서 마치고요. 포드 레인저는 F 시리즈의 인기에 힘입어서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해서 나온 모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F 시리즈는 픽업 트럭뿐만 아니라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모델로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베스트셀링카이기도 하고요. 지난해에도 아마 미국 시장에서 판매 1위를 차지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레인저는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차다 보니까 전략이 조금 더 복잡합니다. 일단 미국 내수 시장용 모델도 있긴 한데 대부분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서 만들었습니다. 디젤 엔진이 들어갔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오히려 내수 시장 모델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엔트리급 레벨로 조금 저렴한 가격에 맞춰져 있어서 서민들 차라는 느낌이 좀 더 강합니다. 주로 학생들도 자주 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16살 때부터 면허를 따고 고등학생이 되자마자 차를 몰고 다닐 수 있으니까요. 돈 좀 있다고 하는 집 자식들은 아마도 부모가 차도 사주고 그럴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미국 시골에서는 차가 필수니까요. 돈이 안 되면 허름한 중고차라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제적인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차가 바로 포드 레인저와 쉐보레 콜로라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모델은 세계 각지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각 대륙별로 혹은 각 지역별로 현지 상황에 맞게 그리고 맞춰져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델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생산해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일단 포드 레인저가 국내 시장에서 판매를 시작한 것도 꽤 된 것 같은데요. 처음에 들어왔던 모델이 3세대 모델입니다. 원래 북미형은 1983년부터 1세대, 2세대까지 나왔다가 판매가 기대에 못 미쳤는지 2012년부터 잠시 단종됐었고요. 그러다가 2019년에 다시 나온 모델이 3세대 모델이었습니다. 근데 글로벌 판매용은 단종 기간이 없었습니다. 2011년부터 3세대 모델이 나오는데요. 아마도 사이즈 등이 미국 시장 취향에 맞지 않아서였던 것 같습니다. 글로벌 판매용이 지난해까지 3세대가 판매됐습니다. 이번 모델은 기존 3세대 모델에서 완전 변경을 한 4세대 모델입니다. 디자인 변화가 완전 변경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픽업 트럭이라 디자인 차이를 잘 못 느낄 수도 있겠고요. 일단 헤드램프 부분이 변한 게 가장 눈에 띕니다. 좀 더 커진 그릴과 우람한 체격이 느껴지긴 합니다. 다들 하는 얘기지만 포드 F 시리즈와 패밀리 룩을 이뤘다고도 하는데요. 닮은 꼴인데 북미형 4세대 모델은 또 이와 다릅니다. 기존 3세대 모델의 디자인에서 큰 변화가 없거든요. 아무튼 이제 글로벌 모델만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아마도 해외 시장에서는 F150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방법이고, 내수 시장에서는 대표적인 F150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게끔 피하는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건 단순히 제 내피셜이고요. 그릴부가 F150처럼 바뀌면서 존재감이 더 커졌습니다. 측면 실루엣은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요. 휠은 18인치, 그리고 랩터 모델은 17인치를 쓰긴 합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굿이어 255에 65 R18 사이즈를 신고 있고요. 휠 디자인도 좀 더 터프해진 모습입니다. 뒷모습에서는 변화가 좀 많은데요. 가운데 브랜드 로고, 그 아래 레인저 레터링, 맨 위에 도어 핸들, 그리고 양쪽에 리어 램프 표시 등이 전면적으로 구성이 좀 달라졌습니다. 변화는 없지만 각각의 디자인이 좀 더 세련돼진 모습입니다. 특히 레인저 레터링 부분이 원래는 스티커로 붙어 있었는데 지금 음각으로 새겨졌습니다. 그 차이가 아마도 크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트럭 베드에서도 업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양쪽 벽면에 12V 소켓과 AC 230V 파워 플러그도 지원됩니다. 이 정도는 뭐 건설 현장 등에서 쓸 때 헤비 듀티용으로 쓰기도 하는데 지금 이 모델에도 그런 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실내 디자인은 세대 변경에 걸맞게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분위기가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전면에 보이던 하이글로시 플라스틱이 좀 더 작아지고 좁아졌습니다. 대신 가죽이 대시보드를 좀 더 감싸는 모습으로 됐고요. 깔끔하고 고급스러워졌습니다. 기존에 좀 저렴한 플라스틱 느낌이 강했거든요. 그래도 뭐니 해도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여기 가운데 있는 12.3인치 세로용 모니터인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휠 뒤편에 있는 클러스터도 그래픽이 상당히 많이 바뀐 것 같고요. 센터 디스플레이에서 보는 그래픽이나 지금 안쪽에서 보는 그래픽이나 상당히 세련돼졌습니다. 깔끔하고 시인성도 좋아졌고요. 아이폰 유저라면 꽤 익숙하게 다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화면에서는 KT 내비게이션도 포함됐습니다. 이걸 꽤 많은 분들이 반길 것 같은데요. 예전 포드에서는 억지로 버튼 하나를 만들어서 아틀란이었던가 그런 내비게이션을 띄워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만 살펴보니까 지금도 있긴 한데 이거를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도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고요. 요 밑에 무선 충전 기능도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여기 변속기 레버도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길쭉하게 위로 조금 높게 올라와 있었는데요. 지금은 한층 낮아지고 그립감도 좋아진 것 같습니다. 뭐랄까 살짝 마우스에 손을 올려놓은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다만 이게 지금 변속이 기계식이고요. 요즘 추세가 전자식이긴 한데 아직까지 기계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거는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행 모드 변경은 여전히 다이얼식이지만 기능도 크기도 여러모로 좀 더 복잡해지고 커졌습니다. 자, 그럼 실내는 이 정도로 살펴보고 시승에 나서 보겠습니다. 자, 시승에 나섰는데요. 아메리칸 픽업 트럭은 일단 승차감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전에 쉐보레를 탔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원래 기대를 크게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승차감이 매우 좋다고 느꼈습니다.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지만 디젤 엔진을 얹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터보 엔진을 얹고 있거든요. 쉐보레 콜로라도의 경우에는 가솔린 엔진을 얹고 있거든요. GMC의 시에라도 가솔린 엔진, 그리고 지프 글래디에이터도 가솔린 엔진을 얹고 있습니다. 지금 가솔린 엔진 말고 디젤 엔진을 얹고 있는 거는 지금 이 차량과 K 픽업 트럭인 렉스턴 스포츠 칸이 디젤 엔진을 얹고 있습니다. 애초에 대부분의 트럭들이 디젤 엔진을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형 선박 같은 경우에도 디젤 엔진을 쓰는데요. 차체가 무겁기 때문에 초반 출발에서 힘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토크가 높은 디젤 엔진이 필요한 이유죠. 일단 픽업 트럭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 엔진으로도 충분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지만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는 바이터보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배기량은 2.0이고요. 최고 출력은 205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는 51.0kgm입니다. 토크가 꽤 인상적이죠. 게다가 이 차는 10단 자동 변속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어비는 고속보다는 저속에 그리고 오프로드에 잘 맞춰진 성향인 것 같고요. 일상에서도 큰 이질감 없이 부드러운 변속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대신 고속도로에서 뭔가 고속으로 달려보다 하는 그런 다이내믹한 재미를 보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코너링에서도
꽤나 괜찮은 주행 질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UV만큼이나 차체가 높은데도 기울어지는 느낌은 훨씬 덜하다는 느낌입니다. 자, 지금까지 포드 레인저 와일드 트랙을 타봤는데요. 확실히 이전 모델보다는 업그레이드가 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지금 이 차 가격이 6,350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도까지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좀 더 다이내믹하게 가시려는 분들은 랩터 모델을 가셔야 되는데, 랩터 모델은 7,900만 원이 넘습니다. 거의 8천만 원에 가까운 가격인데요. 이 정도 가격이면은 프리미엄으로도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랜드로버 디펜더 90 모델이 가격이 8,420만 원입니다. 대략 1,000만 원 정도만 더 보태면은 프리미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요즘 미국 차들이 가격이 비싸졌다고들 하는데요. 체감이 좀 되는 부분이긴 한 것 같습니다. 기존에도 원래 비쌌던 가격이라면 좀 이해가 되겠지만 자꾸 예전과 비교되는 거는 또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그럼 지금까지 글로벌 모터즈 유동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